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정의, 그리고 벡터의 여러 가지 용어들과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봤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복습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할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의, 용어, 기본적인 예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가 어떤 건지 약간 느낌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벡터들 가지고 뭘 할 거냐? 계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벡터의 연산이라고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벡터의 연산은 우리가 배우는 거, 기본적인 연산들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덧셈, 더하기죠. 벡터끼리 더하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뺄셈 할 거예요. 벡터끼리 빼는 거 할 거고, 간단하죠. 마지막으로는 벡터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걸 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연스럽죠. 근데 아무거나 곱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곱할 겁니다. 리얼 넘버를 곱할 거예요. 2배,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실수를 곱하는 거, 실수배라고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연산들을 배울 거고요. 일단 가장 간단한 벡터의 덧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벡터끼리 더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함께 가지는 값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거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대체 화살표끼리는 어떻게 더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 B 그리고 C가 있다. 그럼 A, B 벡터, B, C 벡터 이렇게 두 벡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편의상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이랬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얘를 C 벡터라고 하시면은 A 벡터와 B 벡터 더한 거는 저렇게 C 벡터로 나타내게 돼요. 이거를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A 벡터는 AB고요. 그리고 B 벡터는 BC 벡터죠. 요거 더해주시면은 C 벡터, 즉 AC 벡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할게요. A 지점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여기 A 있던 사람이 B를 거쳐서 그렇죠? B를 거쳐서 C로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A에서 C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A에서 B를 경유해서 C로 갔는데 처음이랑 끝만 보자면은 어쨌든 A에서 C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편의점 들려서 학교 간 것도 결국엔 집에서 학교를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기호로 살펴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를 했죠. 그랬을 때 B라는 점을 거쳐간 거잖아요. 요게 경유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이거 두 개가 같죠. 그렇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A에서 시작을 해서요. C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새로운 시점이 되고 C가 새로운 종점이 돼서 AC 벡터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B 더하기 BC다 라고 하시면은 B는 어차피 거쳐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AC 벡터로 나타내고요. 화살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갈 때 바로 가는 직항편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딘가를 거쳐가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집트 간다. 한국에서 이집트 갈 때 한국에서 홍콩을 거쳐서 이집트를 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집트를 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덧셈을 표현하는 방법, 요걸 우리가 삼각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보시면 삼각형 ABC가 생겼죠? 삼각형 ABC. 삼각형 그려가지고 벡터 더하는 거를 삼각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요 경유점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B 벡터의 종점과 BC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일치를 시켜주셔야지 이 삼각형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AB의 종점, BC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여기 쭉 이어준 여기의 시점과 얘의 시점과 얘의 종점을 이어준 게 우리가 A 더하기 B 벡터다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법 말고 평행사변형법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 이건 말 그대로 평행사변형 그려서 확인을 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B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르게 볼 건데 지금은 아까 삼각형법을 쓸 때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했었죠. 지금은 다른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두 벡터의 시점과 시점이 일치할 때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점과 시점 일치. 시점 일치라고 씁시다.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어떻게 더할까? 얘도 편의상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삼각형법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평행이동하면은 같은 벡터라고 했었으니까 요 B 벡터, 이 B 벡터를 제가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쵸? B 벡터를 평행이동을 해서 시점을 B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 B 벡터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B 벡터죠. 같은 벡터죠.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 벡터를 평행이동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평행사변형 법. 그리고 A 더하기 B 벡터라는 거는요. A 더하기 B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요게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였잖아요. 그쵸? AB 더하기 AC 벡터인데 결국에 B 벡터가 요 새로운 점을 D라고 해줍시다. B 벡터가 AC 벡터도 B 벡터지만 BD 벡터도 B 벡터죠.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AC 대신에 BD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얘랑 얘랑 같은 벡터예요, 지금. AC 벡터랑 BD 벡터랑.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법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점과 종점이 일치가 됐으니까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어디서 보는 거냐면요. 여기서 삼각형이 생겼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이제 요 벡터, 얘가 바로 A 더하기 B 벡터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아, 여기 B, B 같네. 그러면은 A랑 D만 쓰면 되겠구나. A에서 시작해서 D에서 끝나는 요 벡터가 되겠고 얘를 그냥 C벡터라고 해줄게요. 얘가 바로 우리가 A랑 B를 더한 벡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평행사변형법도 결국에는 삼각형법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 둘 중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각형법 같은 경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쓰면 되시고요. 평행사변형법 같은 경우는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쓰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두 벡터의 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거 볼 거냐면요.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A 더하기 B 벡터를 나타내라. A 더하기 B 벡터를 나타내라. 자,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 쓸 건데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쓸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법. 삼각형법 같은 경우는
두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평행사변형법 같은 경우는 시점과 시점이 일치할 때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보니까 지금 두 벡터가 시점, 종점 뭐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벡터는 평행이동해도 같은 벡터죠.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든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A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제가 B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A 벡터의 종점에서 시작하게 이렇게 B 벡터를 그려주실 수가 있죠. 평행이동하면 저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A 벡터, B 벡터 더한 거는요. 여기 거쳐서 결국에는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요 벡터. 그냥 A 더하기 B 벡터라고 쓰죠. 이게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거쳐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끝나시면 되겠죠? 이게 삼각형법이고요. 평행사변형법은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벡터의 시점에 B 벡터의 시점이 오게 만드시면 돼요. 평행이동을 잘 해주셔서 맞죠? 요거를 싹 옮기면은 이렇게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 시점 일치시켰으니까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평행사변형. 조금 모양이 안 예쁘죠? 평행사변형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요 시점에서부터 요 반대편, 요 꼭지점까지 쭉 이어주시면은 요게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그리고 당연히 삼각형법으로 구하나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나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거 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거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시점끼리 일치하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점이랑 종점이 막 제각각인 경우도 어차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벡터의 덧셈 얘기를 하면서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A 벡터 이게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B가 바로 요 겹치는 부분 있죠? 요게 경유점의 역할을 해주고 그쵸? 그리고 요 A가 시작하는 시점 얘가 끝나는 종점에서 결국에 처음에 시작한 거랑 마지막에 끝난 거 그것만 바라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A점, B점, C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A, B 벡터 더하기 C 벡터다 라고 하시면은 A에서 요 B라는 경유점을 지나서 C로 간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냥 A에서 C로 간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벡터가 A 벡터고 요 벡터가 B 벡터다 라고 하시면은 두 개를 더한 거는 최종적인 시작과 끝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에서 B, C, D, E. 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DE 벡터를 할 거예요. 이걸 더한 게 어떤 벡터가 될까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보시면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D 더하기 DE죠. 그쵸? 이거를 하나하나 뭐 삼각형법을 쓰는 거는 복잡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보자면은 이런 게 될 겁니다. 여기 B랑 C랑 D는 경유점이죠. 그쵸? 경유점이에요. B
거쳐서 가고요. C 거쳐서 가고 D 거쳐서 가니까 이 BCD는 결국에 견우점이 될 거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만 보자라고 하시면은 이 녀석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다? A에서 E로 움직인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시작과 끝만 볼 거고 그게 바로 A, E 벡터다라는 거죠.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요게 시작이고 요게 끝이죠. 최종적인 결과만 보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집에서 뭐 편의점 갔다가 코인 노래방 학교 갈 때 그러시면 안 되죠.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집에서 지하철 타고 뭐 버스 정류장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학교를 가도 결국엔 집에서 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만 보는 게 이런 해석 방법입니다. 가능하시죠? 물론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AB 벡터, BC 벡터 더하면 AC 벡터죠. 그렇죠? AC랑 CD 벡터 더하면 AD 벡터죠. AD랑 D 벡터 더하면 AE 벡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에 익숙하시다면 그냥 이걸 보자마자 같네 시작이랑 끝만 봐야지 AE 벡터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위치 변화, 이동의 의미를 벡터가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벡터의 덧셈은요. 삼각형법이랑 평행사변형법이었는데 벡터를 평행이동시킨다고 항상 뭐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요.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저거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나요? 이거 평행이동시킨다고 뭐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그러지 않죠? 시점과 지금 종점이 일치된 경우인데 삼각형법 쓸 수가 없고요. 시점 일치시키려고 BC 벡터를 옮겼더니 그쵸, 여전히 평행사변형이 나오지 않죠. 이 경우에 덧셈을 어떻게 할 건가?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건데 이거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AB 벡터랑 BC 벡터 더하면은 A에서 B를 거쳐서 결국에 C로 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를 경우에서 간 거죠. 그냥 A에서 C로 쭉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것도 보실 수가 있냐?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건데 자, A점, B점 뭐 P랑 Q로 할까요? P점, Q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P에서 Q로 가는 거 요게 PQ 벡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QP 벡터죠. 물론 얘를 마이너스 PQ 벡터라고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PQ 벡터 더하기 QP 벡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 Q로 갔다 다시 P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Q를 경유했는데 결국에 얘를 경유했는데 시작과 끝이 같죠.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P에서 시작해서 P에서 끝나네요.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0벡터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제자리라는 거죠. 위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위치의 변화가 0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벡터랑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벡터 더해주시면은 0벡터가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PQ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PQ 벡터를 하면은 이거 굉장히 둘이 사라질 것처럼 생기기도 했죠. 0 벡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의 의미, 위치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벡터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들을 볼 건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죠? 요거랑 B 벡터 더하기 A 벡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친숙하죠? 여러분들 뭐 덧셈 할 때도 실수 더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서 더해도 값은 같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교환 법칙이라고 해줍니다. 교환 법칙.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순서를. A 더하기 B로 쓰든 B 더하기 A로 쓰든 같다라는 거. 이게 벡터에서도 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요거나 아니면은 A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나 같다라는 거고요. 요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덧셈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얘를 먼저 한 다음에 C랑 더하든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한 다음에 A 벡터 더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거 먼저 더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이것도 실수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많이 쓰던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는데 이거 먼저 더한 다음에 3 더하기 3에서 6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2 더하기 3을 먼저 해서 1 더하기 5로 만든 다음에 6을 하든 결과가 같죠. 저 둘이 같죠? 어떤 걸 먼저 더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괄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라고 쓰죠. 이런 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당연히 벡터에서도 굳이 괄호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라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은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진짜 성립하냐 라는 거를 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죠. A 벡터 이 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A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즉 A 더하기 B 벡터 요거를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키시면요. 이렇게 B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A 벡터도 평행이동 시키시면은 이렇게 A 벡터가 되죠. 그쵸? 그랬을 때 두 개 더한 거, 요 벡터, 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요거를 식으로 한번 보시면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B 더하기 BC죠. 그렇죠? 그래서 좀 B가 경유점이 되니까 이걸 그냥 AC 벡터로 쓸 수 있다 라는 거였고요. 그랬을 때 B 벡터 더하기 A 벡터도 진짜냐 라는 거 보여주면 되죠. 얘도 결과가 AC 벡터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점, 이 점을 D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B 벡터 같은 경우 파란색 보시는 거예요. B 벡터는 AD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A 벡터는 DC 벡터가 되죠. 그러면은 이번엔 D가 경유점이죠. 그럼 A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니까 AC 벡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구한 결과나 요렇게 구한 결과나 같죠. 그러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쓰나 B 벡터 더하기 A 벡터라고 쓰나 같다. 같은 결과 나온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더하는 순서를 교환해도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벡터가 3개가 필요하네요. 이거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AB 벡터, BC 벡터, CD 벡터를 생각을 해줄게요. A, B, C.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어떤 거 봐줄 거냐면요. 이걸 봐줄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 요거 계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요.
A 벡터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를 볼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으면은 얘랑 얘랑도 같다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요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저 벡터랑 C 벡터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니까 이번엔 경유점이 C가 되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A에서 D로 가는 벡터가 될 거고요. 요거는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이걸 지금 하나의 벡터로 본 거예요. 여기다 C 벡터를 더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은 결국에 AD 벡터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가 될 건데 요 괄호 안을 계산하시면은 AC 벡터가 되죠. 요거랑 CD 벡터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가 AD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빨간색 계산할 거예요. 요거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할 겁니다. 보시면요. 요게 B 벡터고 요게 C 벡터잖아요. 그러면은 C가 경유점이니까 이 벡터. 얘가 바로 맞죠? B 벡터 더하기 C 벡터. 그쵸, 맞죠? 이게 B 더하기 C 벡터가 되고요. 이거랑 뭘 더할 거냐면은 A 벡터 더할 거예요. 근데 A 벡터 이렇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 A, B, D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B를 거쳐서 빨간색 타고 올라가면 D로 가죠. 따라서 요 벡터랑 같아집니다. 역시나 A, D 벡터랑 같고요. 요 A, D 벡터는 A에다가 B 더하기 C 벡터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쓰시면요. A 벡터는 A, B 벡터가 될 거고 더하기 BC 더하기 CD가 되는데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은 C가 경육점이니까 BD 벡터가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결국엔 AD 벡터가 되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같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아, 얘랑 얘랑 같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을 해주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벡터들에서도 당연히 통하는 게 우리가 A 벡터 여기 달려있고 B 벡터 여기 있고 뭐 C 벡터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해도요. 이거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다 같은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A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였다 그래도 어차피 같은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벡터들도 각자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벡터 덧셈에서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된다. 이게 벡터의 덧셈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물론 이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산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긴 해요. 그럼 간단한 예제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 DB 벡터 더하기 AC 벡터 더하기 CD 벡터가 있다 라고 하시면요. 일단 좀 보기 좋게 써볼게요. 우리가 요 더하는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기 쉽게 AC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DB 벡터다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보기 쉽게 썼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경유점이 한 번에 보이게 썼다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A에서 C로 가고요. C에서 D로 가고요. D에서 B로 갔죠? 그러면은 최종적인 결과는 A, B 벡터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화살표는 벡터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벡터 나타내는 방법이 화살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 가면 뭐 위치 벡터라고 해서 점으로도 나타내거든요. 여튼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로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없어도 그쵸? 그냥 식만으로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시죠? 이거 굳이 여기서 제가 뭐 DB 벡터, 뭐 AC 벡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푸실 필요 없이 식만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볼게요. A, B, B, C. 이거 순서 바꿔주면 좋게 생겼죠?
C 다음에 D고 D 다음에 A니까. 사실 좀 익숙하시면 여기서 바로 보셔도 되는 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가고 D에서 A로 갔으니까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데 이게 바로 안 보이시면은 쓰셔야죠.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익숙해져야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시점과 종점들이 서로 만나도록 제가 한번 써봤어요. B, B 만났고요. C, C, D, D. 이것들이 전부 다 경, 유, 점이 된다는 거죠. 여기를 거쳐간다. 그러면은 시작은 요 A점이 될 거고요. 아이고, 끝도 A점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에서 A로 간 건데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정의를 해줬죠? 얘는 0벡터가 됩니다. 좀 더 물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은 위치의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죠.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들 여러분들 뭐 순서 잘 바꿔주시고 경유점 파악만 해주시면은 나중 가시면 그냥 암산으로도 할 문제들이죠. 그러면은 덧셈은 이 정도 하고요. 바로 뺄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을 잘 하셨으면은 뺄셈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1 빼기 4를 계산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1 더하기 마이너스 4로 봐도 괜찮잖아요. 뭐 한 거냐면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벡터의 뺄셈을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A 벡터에다가 더할 건데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걸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 요렇게 실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정의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4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썼죠. 마찬가지로 B 대신에 마이너스 B 벡터를 썼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인 벡터를 더하는 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요 A 빼기 B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 모르니까 그냥 일단 X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시점을 일치시켜서 여기가 A 벡터, A점, B점, 그리고 여기가 C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빼기를 정의를 하는데요. 자, A 빼기 B가 X 벡터다 라고 했을 때 저 X 벡터를 표현을 해줄 건데 우리가 요걸 알죠.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 더하면은 0 벡터라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죠. 벡터 덧셈에서 했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서 B 벡터가 AC잖아요. 그러면은 AC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C 벡터인데 요거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애면서 시점과 종점 위치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A 벡터가 되고 당연히 0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왼쪽 오른쪽 똑같이 B 벡터를 더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B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더하니까 0 벡터 되죠? 그러면 뭐가 남냐? X 벡터로 쓰죠. 이거 살짝 지워주시고 네. A 벡터는 X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쓸 수가 있죠. 약간 이항한다 그런 느낌 가지셔도 괜찮아요. 방식 계산하듯이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A 벡터는 X 벡터 더하기 B 벡터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A 벡터. A에서 B로 가는 건요. B 벡터에다가 X 벡터를 더해야 돼요. 그렇죠? 자,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얘는 A에서 C로 갔죠? 그러면은 B로 가려면은 여기서 B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A 벡터가 B 벡터 더하기 X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C로 간 다음에 C에서 B로 가면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뺄셈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A 벡터 빼기 B 벡터 A 벡터 빼기 B 벡터 한 거
요거는요.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시점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는 B 벡터의 종점 C에서 A 벡터의 종점 B로 가는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점 B로 가는 벡터. 다시 말해서 CB 벡터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A 벡터, AB 벡터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AC 벡터를 한 결과가 CB 벡터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식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점이 A로 일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B랑 C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AB 벡터 빼기 AC 벡터는 CB 벡터다. 이거를 처음 볼 때는 헷갈리는데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이렇게 식으로도 바로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 해석하실 때 이걸 그대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보다는 아래쪽을 그립시다. 요거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A고 B고 그리고 C. 그 상황에서 우리가 A 벡터 빼기 B 벡터를 볼 건데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로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게 A 벡터니까요. 마이너스 B 벡터 그리고 요게 B 벡터죠. A에서 C로 가는 게 B 벡터니까 방향 바꿔주시면은 요게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러면은 둘이 더한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A를 거쳐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CB 벡터다. 요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뭐 어떻게 보시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인데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B 벡터로 바꿔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A 빼기 B를 한다 라고 하시면은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그냥 바로 그어버리시면 돼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할까? A, B, C라고 해봅시다. A, B, C라고 하고요. 요 벡터를 A 벡터 그리고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B 마이너스 안 썼다. 요 벡터를 B 벡터 이렇게 씁시다. 그랬을 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어떻게 할까? 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게 B 벡터 빼기 A 벡터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보시면은 우리가 A 빼기 B 벡터 여기서 해줄 때요.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가는 거죠.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 그래서 AB 벡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일단 빠르게 찾으시는 방법이 거꾸로 가시는 거.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B에서 A를 뺀 거니까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B 빼기 A인데 B 빼기 A는 여기다가 A를 더하면은 B 벡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 벡터 더해서 A 벡터에다가 더해서 B 벡터가 나올 거면은 이 벡터밖에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역벡터 찾아주셔도 괜찮아요. 역벡터라는 표현을 써버렸네. 요거 B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B 벡터고요. 마이너스 A 벡터는 방향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마이너스 A 벡터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당연히 이 빨간색 b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시든지 상관없는데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바로 그냥 확인하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벡터의 뺄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식으로 보는 방법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등호잖아요. 그렇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AB 빼기 AC를 CB 벡터로 바꾸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CB 벡터를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쪼개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볼게요. 이거 살짝 지우고 갑시다. 연습. 우리가 AB-AC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죠. 시점이 일치되어 있네. 그러면은 얘는 CB 벡터라고 쓰면 되겠구나. CB 벡터. 이렇게 식으로 그냥 화살표 없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AB 벡터라는 게 있으면은 얘를 거꾸로 두 개의 벡터의 차, 두 개의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CB를 가지고 AB 빼기 AC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무 점이나 잡으시면 돼요. 아무 점, 뭐 P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P를 시점으로 하는 두 벡터의 차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긴데 보시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A여야겠죠? 순서 바꿔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AB 벡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시점을 가지는 두 벡터의 차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Q라는 점이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Q로 시작하는 두 벡터의 차로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방향은 QB 벡터 빼기 QA 이렇게 뒤집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뭐 X라는 점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벡터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의 차. 그래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시점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와요. 그쵸? 그때 어떻게 해주냐? 이런 식으로 벡터를 두 개로 쪼개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쪽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넘나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평행사 변형 ABCD가 있고요.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뒀습니다. 이때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DC 벡터랑 AD 벡터를 이 A랑 B 벡터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표현 한 번부터 해보시면은 DC 벡터는 얘죠. 이게 DC 벡터죠. 보시면은 뭔가 A 벡터, B 벡터랑 딱히 관련 없게 생겼잖아요. 시점, 종점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줄게요. DC 벡터 평행이동 시켜주셔서 이렇게 A, B 벡터로 만들어 줍시다. 둘이 같은 벡터죠. 크기는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그럼 DC 벡터는 A, B 벡터로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벡터의 뺄셈에서 했었죠. A, B 벡터는 우리가 임의의 시점을 가지는 벡터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A, B 벡터 둘 다 시점이 5잖아요. 그럼 얘를 OB-OA로 쪼개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OB 벡터가 B 벡터고요. OA 벡터가 A 벡터니까 DC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A, B 벡터인데 요거는 지금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죠. 그렇죠?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으로 가는 거니까 B 빼기 A 벡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방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식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이거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B-A 벡터잖아요.
이렇게 하자. AB 벡터로 씁시다 그냥. 그림 잘 보시면은 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AOB.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요. A 벡터 더하기 AB 벡터가 B 벡터인 게 너무나 잘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O에서 시작해서 A 거쳐서 B로 간 거나 O에서 B로 간 거나 같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다. 라는 말은 AB 벡터는 뭐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그래서 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마다 뭐가 편할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AD를 볼 텐데요. AD 벡터. 얘죠. AD 벡터는 어떻게 볼까? 이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B 벡터 있잖아요. B 벡터가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주면 참 좋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OB 벡터가 B 벡터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DO 벡터로 만들어줘도 이것도 역시나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림 보시면은 이번엔 이쪽 삼각형에서 볼게요. 이쪽 삼각형.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요 AD 벡터예요. AD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어떻게 볼까? 이렇게 바로는 못 보죠. 바로는 못 보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네요. A 벡터 더하기 AD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렇죠? 5에서 시작해서 5, A, D, 5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 벡터 더하기 A, D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0 벡터란 얘기죠.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 D 벡터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이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D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림으로 볼 때도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DO 벡터를 B 벡터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바꿔가지고요. 방향을 바꿔서 OD 벡터로 볼게요. 그러면은 저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죠? 왜 이렇게 바꿨냐? 시점을 O로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AD 벡터는 시점이 O라고 하면요. OD 빼기 OA 벡터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OD 벡터는 뭐다? 바로 저게 마이너스 B 벡터고요. OA 벡터는 A 벡터니까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이렇게 식으로도 푸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AD 벡터 찾는 건데 AD 벡터니까 마이너스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계산해서 식을 바로 쓰실 수도 있겠죠. 이 중간 과정 안 거치고. 그래서 거의 한 그냥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덧셈보다는 뺄셈이 조금 헷갈리고 그렇기는 하는데요. 이게 다 처음 봐서 그런 거지 보시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벡터 뺄셈 여기까지 보고 벡터의 실수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사실 덧셈 뺄셈밖에 없죠. 더하기 빼기밖에 안 했어요. 그거 열심히 복습해 주셔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벡터의 실수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